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다 나온다 200문제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루에 5문제씩 40일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강의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만 듣더라도 최소한 공인중개사법은 9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험이 딱 2달 남았는데요. 원서 접수 인원이 약 27만 명입니다. 1차만 보시는 분이 11만 8천 명, 2차만 응시하는 분이 2만 6천 명, 동차 응시자가 12만 6천 명입니다. 2차만 응시하는 분 중에서도 약 45% 정도가 불합격하고 있고요. 빅데이터에 의하면 2차 응시자 대비, 최종시험 응시자 대비로 본다면 30% 이상 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한다면 2차 과목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2차 과목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이때까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2달 동안 손 놓고 있는다면 점수가 안 나올 것이고요. 지금까지 좀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만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충분히 하신다면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인터넷 표시광고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이다. 예, 분기별로 중요하죠.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3개월마다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2번 수시 모니터링은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등록관청, 시도지사 하면 X입니다. 3번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15일 이게 틀렸네요. 15일 이내에 했는데 15일이 X입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15일이 아니고 30일이 되겠습니다. 30일.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5번에 1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하시려면 카페도 있고 또 밴더, 네이버 밴더 박용덕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밴더도 있습니다. 밴더에도 매일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5일이 아니고 30일이고요. 5번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죠.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요건 15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거죠. 최라는 말이 없어도 이건 최우선 면제입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하면 이게 최우선 면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9번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1억도 5천만 원, 1억 5천도 5천만 원, 5천이라도 5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3천이면
3천만 원만 최우선 면제 받겠죠. 1억 5천 나누기 3을 해서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1억 5천이 5천이면 뭐 1억이면 1억 나누기 3을 해서 3,333만 원만 최우선 면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세용화, 세종용인화성, 김포의 경우 과밀억제권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했습니다. 절상이 아니고 절하. 뒷끝다리를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 화성, 김포 똑같습니다. 3번, 4번 다 맞습니다. 4번 안산, 광주, 파주, 이천평택이 최근에 신설됐죠.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400이 아니라 2,300입니다. 2,300.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 끊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도 기타 지역입니다.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라는 말은 없지만 다른 단모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요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이 일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우리 암기 프린트 43번에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씁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우리 개업공개사가 소개해야 되는데 사무소 소재지여야지. 만약 중개 대상물 소재지를 명시하면 직접 만약에 아파트 집주인 찾아가서 직거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로 와야 개업공개사가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 아파트 몇 동 몇 호 가르쳐 줘버리면 직접 가서 직거래를 하면은 중개보수 받을 수 없겠죠.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죠. 제 요약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 요약집 서브노트 86페이지에 있는데요. 뭐 요약집 없는 분들은 그냥 설명 들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3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해마다 물론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1번 지문을 보면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요. 그때 도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휴업, 폐업하는 악덕 기획 부동산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즉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3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안 하고요. 4번에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번에 있는 것처럼 과태료의 경우 폐업기간 1년 초과하더라도 과태료 처분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X입니다. 과태료는 폐업기간 1년 넘어도 폐업하기 전에 위반 행위한 것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 제40조에 있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특히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은 3년이죠.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년 지나면 할 수 없고요. 폐업을 하면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위반 사유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요.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이게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죠.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먼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에 1천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즉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있는 것처럼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거짓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4번에 있는 것처럼 중개보조원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아예 처음부터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를 하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암기 프린트 43번에 있는 성명, 소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성명,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갓집 형님,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중개사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이라고 했죠.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험에 따라서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것 반드시 출제됩니다.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으니까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벌칙은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